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전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시장의 가속화되는 시계 바늘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치열한 산업 스릴러 속에 과연 어떤 진짜 승자가 숨어 있는지 같이 파헤쳐 보시죠. 거대한 산업의 지각 변동이 이미 시작됐거든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단순한 생존을 넘어서 이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게 될까요? 자, 먼저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 하나로 시작해 볼게요. 주요 글로벌 브랜드들이 과거에 엄청 요란하게 발표했던 2025년 플라스틱 감축 목표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목표들을 아주 조용히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초기 ESG 열풍 정말 대단했잖아요. 그런데 펩시, 로레알, 코카콜라 같은 이 거대 브랜드들의 2025년 계획조차 대부분 수정되거나 뒤로 밀렸습니다.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고금리 환경이 닥쳤고 값싼 신재 플라스틱에 비해 재활용 원가가 턱없이 비쌌던 거죠. 결국 아무리 덩치 큰 기업이라도 당장의 비용 압박 앞에서는 기한을 늦출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제1장 유럽의 판도를 바꾸는 규제입니다. 기업들이 너무 비싸다며 슬그머니 한 발 물러서려는 바로 그 찰나에 절대 타협을 모르는 강력한 외부 촉매제가 등장해버립니다. 기업들의 사정과는 아랑곳 없이 시간은 이미 빠르게 가고 있어요. 당장 2025년 2월에 유럽의 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일명 PPWR이 발효됐고요. 2026년 8월 과불화 화합물 제한을 시작으로 2028년 라벨링 의무화까지 아주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촘촘하게 짜여진 로드맵, 이게 그냥 앞으로 환경을 위해 잘해봅시다 하는 가이드라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위반하면 강력한 제재를 때려맞는 아주 무시무시한 법적 구속력을 갖췄거든요.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은 당장 이 룰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거대한 유럽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감수하던가 벼랑 끝에 서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규제의 엄청난 파괴력은 바로 이 30%라는 숫자에 완벽하게 집약되어 있습니다. 2030년부터 유럽 내에서 페트 접촉 민감 포장재는 재활용 원료를 무려 30%나 의무적으로 써야 합니다. 선택의 여지 아예 없습니다. 전 세계 재활용 시장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거대한 수요의 벽이 우뚝 세워진 셈이죠. 제2장 전쟁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사실 이 환경 규제만으로도 벅찬데 시스템 전체를 통째로 뒤흔드는 두 번째 충격화가 날아옵니다. 바로 지정학적 갈등인데요. 미국과 이란의 갈등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딱 터지자마자 불과 50일 만에 전통적인 신재 플라스틱 원재료랑 석유화학 제품 가격이 그야말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해버렸습니다. 이 충격의 여파가 지역별로 얼마나 극단적으로 갈렸는지 한번 보세요. 특히 수년 전부터 화학 생산 기반이 약해지고 재고마저 바닥이었던 유럽은 이 가격 폭탄을 말 그대로 온몸으로 맞았습니다. 유럽이랑 다른 지역 간의 가격 차이가 전례 없이 벌어졌고 결국 유럽은 중동발 플라스틱 의존도를 어떻게든 낮추려고 재활용 시장으로의 전환을 훨씬 더 필사적으로 서두르게 된 겁니다. 제3장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입니다. 자, 규제로 수요는 확실해졌고 신재 플라스틱 가격은 치솟으니 당연히 다들 재활용으로 눈을 돌렸겠죠. 근데 여기서 거대한 벽에 부딪힙니다. 바로 기계적 재활용의 한계인데요. 단순하게 물리적으로 녹이는 방식은 진입하긴 쉽지만 품질도 떨어지고 마진이 거의 안 남거든요. 반면에 화학적 재활용은 분자 단위로 싹 다 분해해서 완전 새 것 같은 품질을 뽑아내지만 이건 기술 장벽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 결과 기계적 재활용 시장의 현실은 꽤나 참혹해졌습니다. 너도 나도 쉽게 뛰어들다 보니 심각한 공급 과잉이 와서 가격이 곤두박질 친 거죠. 오죽하면 북미 탑티어 기업인 알팩조차 이 악화되는 수익성을 못 버티고 펜실베이니아 공장문을 닫아버렸겠습니까? 단순한 물리적 재활용 방식으로는 쏟아지는 고급 수요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는 게 뼈저리게 증명된 겁니다. 제4장 최후의 승자 화학적 재활용입니다. 결국 이 스토리는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코드를 해독한 자들만이 살아남는다는 결론으로 향합니다. 화학적 재활용은 초기에 천문학적인 자본이 깨지고 고도의 기술력이 필요해서 상업화까지 가는 기업이 진짜 몇 안 되거든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지독한 진입장벽 덕분에 일단 양산에 성공만 하면 경쟁자가 아예 없는 텅 빈 무대에서 전례 없는 수익성을 혼자 독식하게 되는 겁니다. 제5장 시장을 선점하는 선두주자들입니다. 그럼 이 극강의 난이도를 뚫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낸 첫 번째 진짜 승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글로벌 화학기업 이스트만입니다.
이들은 무려 2억 5천만 달러라는 거액을 선제적으로 쏟아부어서 화학적 재활용 공장을 완공해냈어요. 버려지는 싼값의 저품질 폐플라스틱을 아주 값비싼 프리미엄 소재로 탈바꿈시키는 마법 같은 공정을 완성해낸 거죠. 이 과감한 베팅은 완벽하게 적중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이스트만의 기존 첨단 소재 부문 이익은 뚝뚝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 돌리기 시작한 이 화학적 재활용 설비는 정반대였습니다. 가동률은 거의 최대치로 꽉꽉 채워 돌아가고 영업이익률은 20%를 넘길 것으로 보이니까요. 위기 속에서 미래를 본 투자가 회사를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 캐시카우가 된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승자, 익숙한 이름이죠. 바로 한국의 SK케미칼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현재 이들의 코폴리에스터 사업부 수익성은 앞서 본 이스트만마저 추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원료부터 양산, 글로벌 파트너십까지 한 번에 쭉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로 자리매김하면서 지금 고급 패키징 시장에서 터져나오는 폭발적인 수요를 그야말로 스펀지처럼 쫙쫙 흡수하고 있습니다. 이스트만과 SK케미칼, 이 두 기업의 화려한 독주 체제는 주변 경쟁사들의 뼈아픈 실패와 비교해보면 더 명확해집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호기롭게 재활용 투자 계획을 내놨지만 결국 돈 문제로 줄줄이 취소됐고요. 미국 스타트업들도 상용화를 못해서 쩔쩔매고 있죠. 이 수많은 지연과 포기의 무더미에서 이미 안정적으로 공장을 쌩쌩 돌리고 있는 이 두 선두 기업의 시장 장악력은 당분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을 겁니다. 자, 이제 흩어져 있던 퍼즐이 모두 맞춰졌습니다. 유럽의 살벌한 규제는 이미 시작됐고 기존 플라스틱 시장은 전쟁과 위기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 혼란 속에서 기술의 극한을 이겨낸 화학적 재활용의 최종 승자들은 이미 왕권을 쓰고 시장을 독식하고 있죠. 준비되지 않은 자들에게 허락된 시간은 이미 끝났습니다. 바야흐로 다가온 이 거대한 재활용 시장의 골든타임, 여러분은 과연 어떤 다음 스텝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오늘 해설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